이런 문제를 갖고 이제는 국민을 선동할 생각은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나갈 거면요, 일본에 골프 치러 가는, 일본에 먹방 하러 가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 이완영의 후예로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애들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우리 봤잖아요. 북한에서 쏜 미사일 우리는 몰라요. 일본이 먼저 사이렌 울리고 4분 뒤에 우리 국방부한테 이게 전달이 돼서 그때 우리 막 긴급 재난 문자 온 적 있었잖아요. 대피하라고. 아니 뭘 갖고 대피를 하라는 거야. 지진이 나면 평지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미사일이 쏴졌으면 지하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대피하래. 밑도 끝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순위를 엄정하게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1순위가 어느 진영에서는 지금도 일본이에요. 왜? 그냥 옛날에도 우리나라 침범했잖아. 그 다음에 걔네들 아직도 우리나라 독도를 지네 나라라고 우기잖아. 저는 그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 지네 나라 영토로 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야 너네 포기하지 마. 그래서 표기 안 할 나라 같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땐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혼자서 될 수 없는 문제는 연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짓을 할 때 일본 입장에서 우리가 쟤네랑 붙어갖고는 우리가 다 불리하겠다라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야 너네는 그게 왜 거기다가 그걸 표기해놨어 뭐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그 6.25 이후 지금까지 지금 그쵸? 몇 년이 됐냐? 53년, 2003년, 70년이 됐는데 7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계속 그냥 이것들이 늘어졌다 풀어졌다 막았다 막 이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식민지도 모르고요, 식민지가 어떤 고통을 주는지도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세대고요. 6.25 전쟁 세대 이거 아닌 건 뭐 더 하고 전쟁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도 저 때만 해도 학교를 가면 토요일이 되면 방공 포스터 그리고 뭐 멸공 뭐 때려잡자 뭐 김일성 뭐 이런 거 하고 뭐 북괴 해갖고 막 이렇게 빨강색으로 이거 했던 세대예요, 저희 세대가. 근데 그거를 하기는 하는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고 했죠. 하지만 주입은 했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전혀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냥 외신으로 그냥 보는 거지 저게 어떤 고통이 얼마나 어떻게 오는지 전혀 모르는 세대예요. 근데 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그 전승기념일? 뭔지 모르겠는데 야밤에 걔네들의 그 뭐 무기 이런 거 막 자랑하고 이런 행사를 했던데 뭐 그 사이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다 초청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북한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는 같은 라인을 탔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영원한 아군, 영원한 적국도 없는 게 정치고 외교고 이거는 맞아요. 근데 우선순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위협을 당하는 만약에 우리가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20년 뒤, 30년 뒤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더 우리나라한테 위협적인 국가인가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더 위협적인 국가인가요? 지금 일본이 자위대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먼저 합니다. 일본이 먼저 알아서 일본한테서 정보를 우리나라가 지금 얻고 있는 실태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뭐 가능성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걔네들은 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같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노선에 놓여져 있다라는 건 팩트라는 거죠. 근데 걔네들의 자위대 활동이 막 활발해진 걸, 쟤네들이 자위대 활동이 활발해졌으니까 옛날처럼 우리나라를 침공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본이랑 놀지 마라고 말하는 나는 그 세력들은, 자, 그걸 감지는 했으면 준비는 해야죠. 감지하고 준비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때 왜 당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성장했잖아요. 근데 자위대 활동이 활발해진 거 그거 하나를 놓고 위에서는 맨날 북한에서는 미사일 실험하고 쏘고 핵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핵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우군은 중국이에요. 걔네들은 같은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얼마나 무서우면 우리나라의 이 코딱지만한 5천만 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념 갈등이 너무나 심화가 돼서 서로 지금 죽자고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물론 어느 나라나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존재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이미 이념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의 정말 죽일 듯이 싸우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내부적으로도 겉으로는 싸워도 물밑에서는 협상을 하는 게 정치라고 하는 이 마당에 지금 북한은 확실하게 자기들의 노선을 만들고 그죠? 드러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시진핑 3년임 이전과 이후는 완전하게 다르다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뭐 공장도 막 만들어 놓고 생산기지도 만들어 놓고 막 해서 거기가 또 최고의 그 수출국이고 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 여행국들조차도 위협을 느낄 만큼 반간첩법이라는 것도 걔네들은 만들면 그만이에요. 걔네들은 만들고 해!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지 마!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 홍콩 사태 다 보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계속 요즘에도 얘기를 하죠. 강제징용 피해자나 뭐 사과해라. 사과 안 하죠. 그럼 여태까지 70년 동안 뭘 했죠? 저는 여태까지 70년 동안 뭘 했죠가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그 얼마 전에 그 사망한 전두환 씨 있잖아요. 전두환 씨가 벌인 작태는요. 이게 뭐 식민지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것들에 대한 전쟁을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꼭 말꼬리 잡는 사람들은 뭐 잡든가 말든가.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은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전두환 씨가 하는 행태는요. 같은 나라의 국민을 죄도 없는데 무자비하게 학살을 한 제 입장에서는 명분으로 봤을 땐 더 끔찍한 일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야당이라는 사람들도 말로는 때려 죽일 놈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사면시켜주고 아니 계속 정권 바뀌면서 그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정권을 걔네들이 잡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두환 씨한테 사과 한 마디 받은 적 있나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그 추징금 다 받아냈나요? 못했잖아요. 같은 나라 국민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그런 부분조차도 해결을 못하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사과하라 그러면 일본이 사과를 해요? 자, 또 하나는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뭐 역사 왜곡 뭐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걔네들이 역사 왜곡을 시키는 그 논리가 그거예요. 야, 너네들 같이 진짜 흙이나 파먹고 사는 나라에 우리가 전기도 들여가지고 철도도 깔아주고 너네 잘 살게 해줬잖아. 근데 전기를 깔고 철도를 깔아주는 게 그게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유리한 고점을 만들기 위한 수단을 만든 거고 그 수단이 우리나라 땅에 있다 보니까 그 옆에서 뭐 일정 부분 그것을 뭐 그쵸? 전기가 들어오는데 굳이 뭐 그거를 피해서 땅굴로 들어가 살진 않으니까. 근데 전두환 씨가 얘기한 거는요 거의 그것과 똑같아요. 야, 내 덕에 88 올림픽에서 경제 부흥 만들었고 내 다음 때로 올라간 노태우 때문에 야 너네들 200만 원 그 부동산 그거 해서 너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야 내가 그 사람 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네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경제 부흥 우리나라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간 초석을 다준 게 누군데? 난데. 무슨 논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부모가 맨날 가장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술이나 처먹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만약에 엄마라는 사람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맨날 그 동네에 나와서 화투나 치고 다니고 그러면서 애 보고는 공부 안 한다. 너 이대로 살 거냐. 이 인간 말종 쓰레기. 후드로 패면서 이것은 정당한 훈육이었다.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한테 사과를 받아내려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우리나라의 문제 자체를 우리나라가 스스로 완벽하게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걔네들이 계속 사과를 안 하는 발뺌을 할 명분이 사라지겠죠. 근데 나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지네 나라 뭐 지네들이 저런 것도 뭐 하나 해결 안 하는 나라에 우리가 왜? 지금 이 마당까지? 아니 그리고 사과를 받아냈으려면 진작에 받았어야지. 독일처럼. 독일은 진작에 받았죠. 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아마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지만. 근데 지금 종료된 지 80년 가까이가 되는 이 마당에도 계속 사과를 하래요. 내 할아버지 때 뭐 얘기를 내가 왜 사과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내 할아버지 때 이 얘기 솔직히 말해서 그 전두환 씨의 손자가 대신 사과는 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 사람도 뭔가 사과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과를 했겠죠?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만한 삶을 살면서 사죄를 했다면 아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근데 개인의 삶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자기가 누리고 살 건 다 누리고 살아놓고 할아버지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 광주 거기 묘역 가서 묘비를 닦고 가식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될 문제조차도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 못하고 그리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걔네들은 바보입니까? 뻔히 있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야 왜 너네는 사과 안 해? 사과해라. 그 사과해라를요 강제징용 피해자 당사자나 그 가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나는 사과하라 왜 사과 안 하니 그런
쇼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아니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질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도 제대로 하나 지금 정리를 못하고 앉았는데, 그리고 정리를 못할 만큼 우리가 계속 군부 독재 체제에 있질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바꾸라고 정권도 국민이 바꿔줬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럼 그 전때 정부에서 뭐 했어요? 왜 사과 못 받아냈죠? 또 하나 제가 아주 충격적인 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혹시 원진 레이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진 레이온? 저는 이게 사실은 뭐 일본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약간 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권리 침해에 대한 부분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이게 원진 레이온이라는 방직회사가 있었나 봐요. 이제 레이온이 뭐냐면 우리 그 실크 아시죠? 실크. 네. 실크 100%다 그러면은 뭐 엄청 고가잖아요. 자연산. 자연산. 그러니까 이 자연산을 인위적으로 그 성분 분석을 해서 만든 게 레이온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그 우리 보통 이제 엄마 할머니들이 막 냉장고 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소재가 레이온이에요. 근데 그 레이온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만들어지는 소재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굉장히 심각한 화학물질이 나오나 봐요. 그 기계를 돌리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 공장에만 들어가서 일을 했던 노동자들이 실명을 하고 죽어나가고, 그 부분에서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이게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처럼 그 기계를 돌림으로써 발생되는 이게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있다는 걸 몰랐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사실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서 몇 년 일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야, 그러니까 몸 관리 좀 잘하라고, 술 담배 좀 그만 끊고 뭐 이런 소리 듣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이렇게 하다가 한 가정의학과 그 의사에 의해서 이게 어떤 그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독성 유해 물질, 가습기 살균제처럼 그 독성 물질이 폐에 들어가서 폐를 섬유화해서 죽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내고 하는 과정을 사실은 설명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프로그램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걸 보고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왜 일본이 2019년도에 배상 판결이 났는데도 싫은데? 우리는 없어. 그럴 의무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했어. 끝났어. 근데 왜 너네는 끝났는데 끝난 거 갖고 정권만 바뀌면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야? 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잘 몰랐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원진 레이온이었어요. 그게 정확한 기록이 뭐 정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뭐 보관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얼마만큼 정교하게 보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정희 정부 시대에, 박정희 정권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때 목표가 뭐였죠? 그쵸? 무조건 경제 부흥,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아니 오죽하면 노래도 있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가 있을 정도였잖아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아침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코 우리 힘으로 만드세. 아이고 나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경제를 성장하고 부흥시키고 굶지 않고 잘 살아보는 게 진짜 1등의 과제였던 거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41년생이신데
그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셨고, 근데 거기 그 경북 그 의성 깡촌에서 아주 형제가 많은 집 장남이셨더라고요. 아버지 나름대로 또 뭐 한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같은 학교를 다녔던 자기보다 훨씬 떨어지는 친구인데, 저기 그 친구는 집이 잘 살아서 서울대를 갔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 정권의 뭐 실세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거길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는 뭐 등록금도 없고, 아무리 서울대 등록금이 싸다고 해도 내긴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생활비가 들겠죠? 그러면 그 남은 형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민을 하시다가 생활비 전액, 아니야, 등록금 전액 플러스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영남대를 들어가셨어요. 그게 나름에는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이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랑 결혼을 할 때 프로포즈가 그거셨대요. 절대로 새끼 밥을 걱정하게 살게 하진 않겠다. 두 번째가 자식이 몇 명이든 적어도 대학 공부까지는 시키겠다. 걔가 머리가 또라이라서 도저히 뭐 대학을 못 들어갈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가 뭐 들어갈 능력 되면 대신에 재수는 못 시킨다. 그래서 저희 셋 다 재수를 못했어요. 뭐 사실 언니 같은 경우는 재수를 했으면 정말 서울대 갈 사람이었는데, 그게 저희 집의 아버지의 철학이었어요. 새끼 밥을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정말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죠. 근데 경제 부흥을 하려도요, 마중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중물. 우리는 뭐 지금 뭐 가끔 뭐 이렇게 뻑하면 무슨 그것도 신화라고 뭐 500원짜리 동전 들고 가고 뭐 우리나라가 뭐 거북선을 뭐 만들었던 국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외국 차관을 빌려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게 정주영 씨 혼자 힘으로 됐다라고 믿는 바보는 없어요. 그게 정부에서 그만큼 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인 거죠. 근데 현대에서는 그거를 뭐 대단한 신화를 만들고 싶겠죠. 물론 인정은 합니다. 그조차도 못하는 바보들이 하도 많았던 시대에 그렇게라도 진짜 물불 안 가리고 할 수 있었던 그 뭐라 그러죠? 네, 도전의식 정말 필요하죠. 요즘,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원젠 레이온이라는 그 기계가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이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원진 레이온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들로 이제 가닥이 잡히면서 그 내막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이제 박정희 정부 시대에 잘 살아보세요 하고는 싶은데, 아니 무슨 시드머니가 있어야 잘 살아볼 수 있는 뭐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종잣돈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종잣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러죠? 라인을 타고 있는 국가가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누구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물론 미국도 있지만 미국은 지리상의 여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언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미국한테는 사실은 거의 그 전쟁을 치른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지원국이었잖아요. 지원국.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나라였지. 근데 보세요. 다 떠나서 식민지를 했고 어쩌고저쩌고 다 떠나서, 저희 이모가 31년생이신데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이모 집에 가면요, 그 이모가 가끔 일본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의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게 뭐 어떡해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민족의 서러움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당시 일본하고 무언가를 그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언어적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일본이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정치적 외교적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럴 수 있는 어떤 이 그렇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본은 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식민지를 당해서 그랬었던 어쨌든 간에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뭐 뭐라 그러죠? 스며든 가랑비처럼 스며든 어떤 익숙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박정희가 일본에 차관을 요청하러 그 갔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 갔던 사람이 아마 김종필 씨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제가 팩트 체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어요. 못해 이제는. 김종필 씨가 가서 자, 협상을 했는데 뭐 돈도 빌려주겠다 뭐 했나 봐요. 근데 예를 들면 자, 돈을 10억을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본 측에서 참 그렇죠? 참 양아치 짓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1930년대인가요? 그때 그 원진 레이온이라는 그 기계를 사용을 해서 엄청난 사람이 피해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더 이상 쓰진 않는 거예요. 지네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 10억 원 차관을 주는 거에 쓱 그 기계를 끼워서 넘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계가 뭐 10억 원 중에 5천만 원이었다면 야 5천 빼고 9억 5천 준다? 아니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9억 5천 받으려면 원진 레이온 그 기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뭐 남의 나라 욕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부터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원진 레이온이라는 그 회사는 그 정말 모든 그 문제를 다 그쵸? 권력과 손을 잡고 그 정치권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변호인단 꾸려갖고 원진 레이온 항상 승소하게 만들고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받은 그 차관을 갖고 경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원진 레이온이라는 기계가 있었던 거고 그 기계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처참하게 사실은 사고를 당했던 거고.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차관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야, 더 이상 그냥 그 식민지 뭐 그것 때문에 뭐 아니면 뭐 그 강제 노동 그 강제 노역 아니면 정신대 뭐 이런 문제 그런 거 좀 언급하지 마. 여기서 좀 끝. 우리는 이제 이걸로 턴다 하고 합의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야 뭐네 그 당시에 우리가 다 했잖아. 사과하고 눈에 돈 줄 거 주고 다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계속 사과해라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나라가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욕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지금은 일본 욕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아랫세대들은. 뭐 한일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이 이겨야 된다. 우리 때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응원은 하지만 뭐 죽어도 뭐 일본은 이겨야 돼. 이런 마음이 점점 희석돼 가고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 이 정치권이나 기득권들은 그거를 무기로 삼아서 이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끄집어내고 그것들에 대한 내막을 잘 모르는 아이들을 선동시키고. 근데 지금 뭐 엊그저께 보니까 도로 뭐 아사히 맥주, 삿포로 맥주 도로 판매량 1위던데요? 아니 불과 몇 년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이 다 이완영의 후예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일본에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애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코로나 겪으면서 걔네들이 누리고 싶은 일본 문화, 오마카세? 그거 먹는 애들은 다 이완영의 후 애들이고 매국노들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보면서 일본에 가장 가고 싶은 국가, 여행 국가,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런 얘기를 왜 나는 정말 이해를 못했었는데 우리 윗 정부에서 다 해놓고 쉬쉬하고, 그래 그러면 정권 바뀌었잖아. 바뀐 정권에는 뭐 했죠? 그거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거기 그 차관 빌리러 간 사람이 김종필 씨라는 것까지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근데 또 그거는 쉬쉬하고 사과해라 그거를 다 자기의 정치적 이득으로만 썼지 전혀 그것을 국민적 뭐 가치나 국가적 이익으로 쓰지 않았다는 게 반증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일본이랑 합작해서 문화하면 우리는 문화를 팔아먹은 매국노.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 가서 팬미팅하고 일본 가서 공연을 하는 애들도 그 매국노. 일본 노래 틀고 라인 댄스를 추는 나도 매국노? 자,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정말 유리한 고점을 잡을 건수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 그 방수유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하는 게, 정말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어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그 관점에서 제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나라 안에서 여당에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뭐 그렇게만은 안 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거기서 반대의 핵심이 되는 주체가 일본 어부들이더라고요. 어민들. 그럼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죠. 이 정말 방류수를 막겠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방류수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뭐 해명인지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온 사절단 논리로 깨야죠. 앞에다 앉혀놓고 야 무안 주고 쪽 주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방류수가 안 풀리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요, 우리나라 어민 플러스 일본 자국 어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네들의 뱉은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자국민의 어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방류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걸 해놨나 봐요. 근데 세상 어떤 정권이, 어떤 정부가 국민이랑 한 약속을 그렇게 지킵니까?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자국민들이랑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그 원전수 방류를 막으려면 그 여당한테 삿대질하고 그거를 해명하겠다고 온 사절단한테 쪽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 국제적으로 설득시키는 과정을 정말 했어야죠. 안 했잖아. 걔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국민이 아닐까요? 일본도 국가예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뱉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나도 알아요.
내가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어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방류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네들이 한 게 있어. 물론 그 약속은 안 지키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도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 문제는 관심도 없어요. 제가 너무 진짜 화가 나는 게 후쿠시마 원전 반대한다고 생쇼를 해놓고 자기네들은 그 국회에서 홋카이도 골프 치러 가는지 처먹으러 가는지 그거 그 일정 그거 서로 카톡인지 메시지로 주고받고 아니 그런 거나 들키지를 말던가.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요. 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누구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국가를 부모라고 생각하면 제 부모가 부끄러워요. 막 어디 가서 삿대질하고 뭐 요즘에 뭐 그 선생님들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학교 와서 우리 애가 아니 당신의 애가 약간 발달적으로 좀 지체가 있는 것 같다. 검사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죽여버린다고 흉기 들고 오고 그런 부모가 내 새끼 위한다고 했을 때 그 새끼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부모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전 부모 버리고 싶을 정도일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또 큰일 나는 것 같지만 제가 요것도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요. 낳아놨다고. 이게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팔아서 뭐 등골 빼서 사는 자식도 있고요. 자식 앵벌이 시켜서 놀고 먹고 사는 부모도 있고요. 정말 그 안에 치욕스러운 부분은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현상을 보고 지금껏 일해온 저한테는 그닥 그렇게 새삼스럽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국민으로서 그런 정치권을 보면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무슨 일본한테 가갖고 방류를 막느니 마느니 걔네들이 콧방에는 끼겠어요? 아니, 난 내가 걔네들 입장이라도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SNS나 이런 걸 타고 저 SNS 할 줄 모르거든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뭔가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뭐 일본한테 요구할 걸 요구하고 뭘 할 걸 하든가 할 걸 제대로 하든가 한마디로 말 들면 그럴 능력도 그럴 대안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으면 그거 홋카이도인가 어디 가서 골프 치는 거 이런 거 들키지라도 말든가. 제가 이제는 당당히 그저께 화이트리스트 뭐 이런 거랑 전 상관없어요. 정권이 바뀐 부분도 있고요. 정권이 안 바뀌었어도 제가 아마 이런 부분을 알았다면 그 원진 레이온이라는 방적기계를 들여와서 그걸 차관에 묻어서 우리나라 자국민은 노동자들은 죽든가 말든가 그 가족들은 죽든가 말든가 알 바 아니고 거기서 뭐 받은 수혜 정치권으로 또 흘러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문제 생기니까 정치권에서 비호하겠다고 변호인단 만들어서 무조건 수능률 받아냈겠죠. 거기서 더 이상 사과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거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거를 약속해 놓고는 저기서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외치니까 그걸 모르는 국민들이야. 당연히. 그쵸? 근데 걔네들 욕하기 이전에 정말 똥 묻은 게 병 묻은 게 나무란다고 내 똥부터 좀 제발 좀 치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치우고 나서 뭘 해도 이게 뭔가 이렇게 힘이 모아질 것 같은데 그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버리고 싶다니까요. 이런 문제를 갖고 이제는 국민을 선동할 생각은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나갈 거면요, 일본에 골프 치러 가는, 일본에 먹방 하러 가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 이완영의 후예로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애들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 봤잖아요. 북한에서 쏜 미사일 우리는 몰라요. 일본이 먼저 사이렌 울리고 4분 뒤에 우리 국방부한테 이게 전달이 돼서 그때 우리 막 긴급 재난 문자 온 적 있었잖아요. 대피하라고. 아니 뭘 갖고 대피를 하라는 거야. 지진이 나면 평지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미사일이 쏴졌으면 지하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대피하래. 밑도 끝도 없이. 거기다가 뭐 또 나중에는 그게 또 뭐 오버였다 뭐 어쨌다. 그 출근 시간에 정신없는데 날이 브로스 쳤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은 미리 4분 전에 감지를 해서 걔네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였고 그 소스 받아다가 우리는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 이거 하나 캐치플레이 들고 설쳐댈 건데. 일본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죠. 왜냐면 걔네들은요,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민감도가 높은 국민이에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일본이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예 설마 쏘겠어. 저러다가 말겠지. 지들도 같이 죽는데. 이런 국민이 아니라면 쟤네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한테까지 피해가 올까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쟤네들하고 뭐는 하면 되고 뭐는 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이제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그걸 갖고 자기네들이 흔들어서 딸랑거려서 좀 유리한 고점이 생기면 선동이나 하고 막상 문제 터지면 뭐에 대한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다 일본만 쳐다보고 앉았고. 자, 오늘 제가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걸 좀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우리 밑세대 지금 뭐 MZ세대라고 하는 걔네들은요, 뭐 이거는 뭐 공식적인 부분은 한 몇 년 전에 나왔지만 혐오국가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북한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그거를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걔네들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쉬쉬하고 덮고 감추고 그 다음에 일부 세력을 내세워서 쇼하고 그 쇼한 걸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싶은 정치적 이득을 갖기 위해서 또 원젠 레이온 같은 일을 만드나요? 아, 근데 정말 마지막으로 그 원젠 레이온의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원젠 레이온 기계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마지막 부분이 그거예요. 중국에 팔았대요. 또 그걸 돈 받고. 야, 일본 양아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가 다르죠? 그 돈 받고 팔았대요. 폐기를 한 게 아니라 중국에. 아니, 양아치로 따지면 개찐 돌진 아닌가요? 1930년대에 먼저 그거를 알고 자기네들은 스탑하고 우리나라의 차관에 묻어서 넘긴 일본이나 거기에 아36대 갖고 정치권하고 짬짬이해서 노동자들 피 빨아먹어서 돈 벌어갖고 정치권에 돈 대고 뭐 그 짓 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중국에 판 우리나라나?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제발 진짜 이런 부끄러운 역사들은 좀 까대기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젠 레이온이라는 방적기계의 이
포커스는 노동자들이 가습기 상경제처럼 그 근로자의 그 권리를 침해당하고 진짜 이유 없이 혹사당한 부분을 다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걸 캐치해서 제가 이렇게 쭉 맥락을 잡은 건 저고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기록물들이 뭐 쉬쉬하고 덮긴 하겠지만 정부기관 어딘가에 있으니까 김종필 씨라는 이름까지 나왔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기록이 남아서 있겠죠. 거기에 사인을 했겠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겠죠. 누구를 옹호하고 안 하고 뭐 이거를 쓴다고 매국 누구 그거를 뭐 불매한다고 애국자고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정말 무지성인 이제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는 더 이상 아군 적군에 대한, 자,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이제는 명확히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과, 자, 일본에 대한 부분을 역사를 모르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요? 아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를 우리나라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치명적인 우리 조상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잖아요. 잊게 만들잖아요. 근데 무슨 미래가 없어요? 그 식민지라는 그 현상만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자, 또 하나는 역사라는 미명하에 과거만 붙들고 있는 민족은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 인류가 그냥 보여준 현상이에요. 다들 뭐가 됐던 간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기록할 건 기록하고 남길 건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것만 붙들고 계속 울고먹는 민족은 결국 다 망했어요. 이거는 세계사가 보여줍니다. 내가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극과당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그러면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무엇이 필요하고 이제는 일본한테 무엇을 요구해야 하고 그러면 국가배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 죄가 더 커요. 저는. 오죽했으면 뺏겼어요. 그거를 그 조상한테 물을 순 없지만 그 후에인 우리들이 챙겼어야죠. 근데 여태까지 뭐하고 있어요? 손 놓고 있고 괜히 마이크 붙들고 가오 잡으면서 야 사과해라 사과해라. 사과 안 하네? 안 놀아 안 놀아. 그 집밖에 더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좀 있으면 또 8.15 광복절 되면은 뭐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가 쭈삣쭈삣 나오기는 할 텐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관점의 얘기는 지들은 하고 싶겠지만 저희는 듣고 싶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취할 수 있는 부분 외교 그쵸? 정책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정말 일본이 우리가 위협적이라고 느껴지면 우리도 그쵸 팀을 구성해서 함부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긴 하지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는 힘 우리 그 있잖아요 기업에서도 내 지분은 18%밖에 안 돼도 우호 지분이 합쳐져서 51%가 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북한은 지금 떡하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또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뭐 이 얘기를 또 하겠어요? 싶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